창의적인 플레이라고 생각해요. 우리나라 미드필더들이 보여줄 수 없는 플레이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. 우리나라 미드필더 지금 너 무시하고 있는 거야?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K리그 선수도 무시하고 있는 거야? 이강인 선수가 이 팀의 주축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제는 정말 이 동남아시아의 수준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가지고 호락호락하는 팀들이 없어. 만약에 형이 이제 감독이다. 형이라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? U23세를 아시안컵이라 그래 이제. 국가대표 경기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언더 23세 아시안컵은 6월 2일 날 열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. 감독이 누구? 황선홍 감독님이신데 그거 알죠? 아이고 진짜 갑자기 이제 아유. 그래서 이번에 이강인이 이번에 발탁이 됐고 정상빈? 정상빈, 스위스 그라스호퍼. 그라스오파, 이강인이 어디? 이강인이 지금 스페인. 그 정도는 보지 말고 해야지. 아니 스페인이요. 어디 팀? 이게 마요르카. 발렌시아 아니고? 안에 그 이적했잖아요. 오케이. 뭐 이강인은 뭐 원래 이제 왼발을 많이 쓰는 선수고 이강인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냐? 창의적인 플레이라고 생각해요.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. 우리나라 미드필더들이 보여줄 수 없는 플레이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. 우리나라 미드필더 지금 너 무시하고 있는 거야?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K리그 선수도 무시하고 있는 거야? 그 시간 아니라 뭔가 의식하지 않고 나만의 플레이를 계속해서 펼치는 느낌? 단점은? 단점이라 하면은 흥분도 좀 잘하고 좀 이렇게 멘탈적으로 안정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아직 어려서 그러겠지만 이강인의 플레이를 직접 보긴 했어? 맞죠? 이 친구는 안 했을 거야? 유럽이지만 남미 느낌이 나는 다혈질? 그렇죠. 다혈질 현상이 좀 있다. 다혈질 뭐 물론 뭐 그렇지만 나는 그런 게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은 게 동양인 그러면 이제 왜소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경기장에서 막 거칠게 하지 않으면 항상 무시를 해. 그래서 자기가 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하지 않았을까. 수비적인 그런 문제에서 요즘에는 미드필더가 공격만 하진 않잖아. 그렇죠.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더 본인 스스로도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. 형이 생각할 때는 그 수비력이 아예 없다. 수비력이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뭐 멘탈이 쓰레기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아? 이강인 선수가 이 팀의 주축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게 왜냐면 황선홍 감독이 이제 올해 2월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소속팀이 그 마요르카하고 조율을 한 거예요. 이강인 데려오기 위해서.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황선홍 감독한테는 되게 중요한 카드였거든요. 이강인 선수가. 조용욱이 K리그에서 지금 좋은 활약도 보이고 있고 맨 처음 K리그에 진출했을 때 연령별 대표 U20 월드컵 준우승 때 멤버였고 조영우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골도 잘 넣지만 뭐 밑에 청소년 대회를 66경기 이상을 뛰었어요. 거의 그 연령별 때 해서 탑을 먹었지? 맨 처음에 그 연령별 대표 때 하면서 이제 프로로 왔을 때 초반에는 약간 성인 무대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약간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몇 게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자리 잡아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경기를 뛰면서 뭐 성인 대표팀까지 뭐 왔다 갔다 할 정도로의 그런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조용욱 같은 경우는 뭐 스트라이커도 보고 뭐 사이드 윙도 보고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잘 사용할 수 있을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이 들고 엄원상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빠른 선수잖아. 드리블도 좋고 뭐 엄원상, 정상빈 뭐 이런 선수, 박정인 빠르지만 기술도 갖고 있고 특징들이 다 있는 그런 선수다. 성인 무대에서 또는 이 대표팀에서도 확실하게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본인들이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요 세대 때 형도 어쨌든 청소년 대표도 다 겪었잖아요. 그때 당시에 형은 청소년 팀, 올림픽 팀, 대표팀 이 세 개를 했어. 세 개를 K리그까지. 스트라이크는 이제 오세훈이 키가 크더라고. 신인 때 들어올 때 울산으로 들어왔잖아. 그래서 유심히 지켜보긴 했거든. 왜냐면은 이제 토종 스트라이커고 약간 형이랑 좀 비슷하지 않았어요? 누구를 닮고 싶냐고 얘기할 때 김신욱을 닮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. 골 넣으면 골 넣네 그러고 말고 그 높이도 있고 일단 뭐 활동량도 좋고 골도 잘 넣고 지금 일본에서 뛰고 있잖아. 먼저 첫 번째 옵션이 되지 않을까. 그 밑에 이제 박정인이라는 또 선수가 부산이지? 네. 입단을 해서 정말 기대를 많이 받고 나온 그런 선수고 골을
넣는 그 장면들을 보면은 위치 선정이 되게 좋아요. 탄력이 있는 것 같아. 골을 좀 잘 넣는 그런 선수였다고 생각하고. 어렵다. 감독님이 머리 꽤 아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누가 뛰어도 지금 사실 감독님께서는 야 진짜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. 말이 뭐 언더 23이지 거의 뭐 성인 선수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.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는 이렇게 해외파들이 없단 말이에요.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공격수들이 절반이 해외파인데 그래도 이 정도 멤버를 꾸리고 한다는 거는 깡패죠. 아시아 깡패. 우리 누구랑 같은 조인지 알아? 말레이시아, 베트남, 태국. 우즈베키스탄에서 하는데 이제 첫 경기가 말레이시아, 그 다음에 베트남 이제 박항서 감독님이 맡고 있는 마지막 태국. 이제는 정말 이 동남아시아의 수준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가지고 호락호락한 팀들이 없어. 기술도 좋아졌고 일단은 또 피지컬도 좋아졌어. 조금만 방심하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. 말레이시아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어디가 낫다 말하기 좀 힘들고 조직력에서 저는 사실 이게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. 넌 태국에도 있어봐서 태국 선수들에 대해서 잘 알지? 저도 알죠. 태국 같은 경우는 조직에 대한 이해도 그런 게 좀 떨어져요. 지도자들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조금 약간 두리뭉실하게 가르친다 그래야 되나 전술을? 구멍이 보통 사이드백에서 많이 나요.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냐면 웨이브를 탄다 그러죠. 우리가 라인 브레이크. 백이 라인을 못 맞춰가지고 통짜가 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. 폭백이 라인을 이게 잘 못 맞춰서 옵사이드를 못 시키는 그런 경우가 그렇죠. 많다. 쉽게 설명을 해줘야 돼. 여기가 해주시면 되죠. 형이. 만약에 형이 이제 감독이다. 형이라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? 국가대표는 위로 10살, 15살까지 전부 다 이 자원들이 많잖아. 언더 23 때는 자원들이 많이 없어. 그래서 항상 콧백이나 하여튼 구멍들이 하나씩 꼭 있어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유연하게 그런 걸 좀 쓰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. 근데 다 중계하세요? 형님? TVN에서 중계를 합니다. 뭉치와 참다가 촬영을 하잖아, 매주 수요일 날. 근데 중계가 보니까 수요일 날이에요. 약간 피곤해 보여도 좀 이해를 해달라는 3승으로 예선 통과를 하기를 바라고 4강 안에 들면 다음 올림픽 예선에서 시드를 받을 수 있다고. 4강에 들면 올림픽을 나가는 거죠. 올림픽 예선을 나갈 때 시드를 받는 거지. 그러니까 이 4강에 들면 이제 시드를 받고 나가는 거죠. 올림픽 예선에 시드가 있을 거 아니야. 시드가 뭔지 알잖아. 알죠. 잘하는 사람부터 이렇게 딱딱딱 놔두잖아. 코트하고 뭐 시드하고 약간 비슷한 예선 3경기는 아마 중계를 할 겁니다. 준비를 많이 해서 정확한 그런 해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. 일단은 어떤 부담도 있고 그렇겠지만 연령별 그런 대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거야.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왔으면 좋겠어. 경기도 경기지만 본인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같이 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잘 사귀어가지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.